예상되는 결과 중에서 최악의 결과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실수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거야. 그럼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이 마치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통해서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우입니다. 생각. 제가 이 단어를 3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런 말 있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이라는 안경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붉은색일 겁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암흑이겠죠. 잘못된 마음속의 안경을 색깔을 바꿔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신의학 치료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이 쉽지 않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 각각 다른 두 가지 치료를 결합해 놓은 치료입니다. 인지치료는 역사가 좀 짧아요. 1960년대 미국의 정신과 아론 T. 백이 처음으로 주창한 개념의 치료로 현대 정신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행동치료는 역사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3대 요소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의 3대 요소는 행동, 생각, 감정,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삼각형의 끝변에 위치를 해보겠습니다. 행동, 생각, 감정, 삼각관계네요. 삼각관계를 풀어헤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과 감정, 어떤 게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5살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참관 수업이 있어요. 부모 보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갔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일무리 아이들이 모여서 반바지 입은 상태로 와다다다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시커먼 아스팔트 바닥을 애들이 있는 대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그 순간 저거 넘어져서 다시 어쩌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푹신푹신한 게 우레탄 바닥이었어요. 그 순간 넘어지면 어쩌지 했던 내 생각은 크게 다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먼저 선행하는 것이 생각이다. 여기서부터 인지치료의 개념이 출발하는 겁니다. 잘못된 현실을 인지하는 것은 감정이 왜곡되게 돼 있고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면 감정이 왜곡됐던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인지치료는 왜곡된 생각을 교정해서 불안이나 우울 같은 병적 감정을 교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지를 교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에는 이제 행동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동에는 생각이 선행을 합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몇 명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란 행동에는 이 감정 가운데 마이너스 감정, 지겹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수반하기 때문에 생각은 공부해야지 생각하지만 행동은 공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게임을 계속합니다. 왜? 게임이란 행동에 수반되는 감정은 플러스 감정, 기쁘고 희열을 느끼고 짜릿합니다. 그래서 게임 좀 그만해야지 생각해도 게임이란 행동은 플러스 감정이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행동치료의 이론입니다. 행동치료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교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병적 감정이나 회피 행동을 교정하는데 행동치료 기법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행동치료 기법이 점진적 노출훈련이라고 해서 비교적 만만하고 쉬운 과정부터 점차 어려운 과정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점진적 노출훈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1주부터 8주차까지 프로그램화된 형태로 그룹 치료 형태로 진행되고요. 공황장애를 치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상사와 마주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사가 내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인사를 제대로 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화났나 봐. 내가 뭘 실수했나?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 아니면 뭐 바쁘신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로 신경이 안 쓰이거나 오히려 상사를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사가 내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과 감정 사이에 생각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상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 나에게 화가 났다,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중간에 상사가 나한테 화가 났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너무 빠르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사고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자동사고가 아주 자주 왜곡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상사가 그냥 깊은 생각에 빠져서 지나갔고 내가 인사하는 걸 보지 못한 것 뿐인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사가 나에게 화가 났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인지 왜곡이라고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런 왜곡된 생각, 인지 왜곡을 찾아내고 이것을 좀 더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류, 즉 인지 왜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실수했어. 나는 완전 무능해.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완전히 망친 게 아니라면 약간 말 더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발표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면 발표에서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떠올리면서 완전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첫 연애를 실패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친구한테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나. 난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의 실패인데 항상, 절대로, 모든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과잉 일반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국화입니다. 예상되는 결과 중에서 최악의 결과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불편한 것에 불과한데도 상황을 견딜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죠. 이번 실수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거야. 그럼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이 마치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오류들이 쌓이고 반복이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런 왜곡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단계는 생각 찾기입니다. 불안이나 우울을 일으키는 생각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검증하기입니다. 내가 알아차린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걸 믿을 만한 건지 알려면은 증거 대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번 회의에서 내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회의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된 적이 없을까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보고 그때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료가 내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잖아. 상사도 내 아이디어가 좋다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채택된 아이디어가 좀 더 현실성이 있었어 라고 말이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증거를 모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단계는 재구성하기입니다.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의식적으로 좀 더 균형 잡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내가 통째로 글러먹은 인간은 아니잖아.
발표를 잘 못했을 뿐이잖아.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실천하고 관찰하기입니다. 새롭게 바꾼 생각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다음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현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그래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면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로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